기존 바닥 상태도 확인하고 확장 여부 중요합니다. 확장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바닥을 철거하고 나면 확장되면 어떻게 한 번에 시공을 동시에 방통이라고 하죠. 몰탈 시공을 해서 한 번에 시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두 번에 나눠서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통을 우리가 최초에 있는 아파트 시공했을 때 이 엑셀 배관 깔기 정도의 상태처럼 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닥 상태가 중요한데 이거를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울퉁불퉁하고 한 10개 철거하면 5개는 배관이 보입니다. 예,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장 확장, 그래야지 마루를 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 바닥의 면을 어떻게 똑바로 잡아야 될지, 그럼 수평 몰타를 쳐야 될지, 미장을 다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해야지만 마루가 하자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제품들을 뭐 얘기하잖아요. 마루를 철거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어 가구 걸림 상태를 확인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입구 없구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를 들면은 마루를 깔고 가구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가구를 깔고 마루가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을까요? 여기 가운데 분 어느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게 낫죠. 다 없는 게 난데 그 중에 둘 중에 고르라면 가구가 먼저 설치하고 마루가 설치하는 게 낫나, 마루가 설치하고 가구가 그 위에 있는 게 나아. 그렇죠. 철거할 때는 가구 설치하고 떼기 잘 떼지 않고 앞에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바닥을 깔아주세요라고 하고 위에 가구를 설치합니다. 그럼 마루 철거 제대로 될까 안 될까? 겁나 어렵습니다. 그 밑에 바닥에 본드 붙어있지, 떼지지도 않지. 그래서 뭐 맞는 커터나 가지고 그걸 날려서 그거를 제거한 다음에 시공이 되기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나중에 철거할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 샌딩, 미장, 누스보스, 프라이머 작업 이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자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바닥 철거할 때도 하자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바닥 철거할 때 우리가 손으로 하나요? 기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에 바닥재 철거할 때 엄청 기계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배관들이 얇게 묻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하고 뜯어지면서 같이 또 철거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샌딩을 하는 과정에서 배관이, 엑셀 배관이 살짝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가를 수도 있고.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 마루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누수에 대한 부분과 약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공하신 분이나 그 다음에 철거할 때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고, 이거를 한 다음에는 배관을 돌려보는 게 좋아요.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혹시 모르 찍을 수도 있어요. 특히 확장한 부분들이 잘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다시 고치잖아요. 그 고친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난방수 배관을 돌려봐야지만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좀 사전에 필요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프라이머 작업이 있는데, 프라이머의 작업은 왜 하냐면 바닥이 모래알같이 아니면 먼지라든가 이런 상태로 머금고 있는 상태가 많아요.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 프라이머는 이 바닥 접착제와 이 우리 마루의 사이에 본드를 제대로 해서 접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바르는데, 제가 생각해 별로 바르는데 많이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면 본드 성능이 좋아졌나 봐요. 안 바르고도 잘 붙어있는 거 보니까. 근데 프라이머 작업은 먼지가 특히 많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바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라줘야 된다고 꼭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바닥 상태 확인하는 거, 평활도, 모래질 여부, 함수율. 근데 모래질 같은 경우는 이게 일어나니까 되게 중요한 거지만 이 함수율도 되게 중요해요. 예, 함수율이 몇 프로 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들어가면서 그걸 체크하고 특히 신축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통을 친 다음에 그걸 굳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후에 바로 마루 작업을 하게 되면 들뜸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또 많이 일어나요. 또 갈라짐, 그 다음에 크랙 같은 게 몰탈 방통이 이렇게 굳으면서 크랙 같은 게 발생합니다. 차라리 크랙을 간 상태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나중에 마루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함수율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자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량 산축. 우리가 이제 자재를 시키면 박스당 자재가 오잖아요. 근데 이 박스당 자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측을 하고 면적을 해서 만드는데 거기에 이 로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재가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몇 미터, 뭐 해배 막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마루 한 박스에 이런 이 작은 마루 있잖아요. 이거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3평? 3회배. 예, 약 3회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3회배. 정확하게 따지면은 2.88이나 3회배나 이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평이 안 됩니다. 예. 헤링본 마루나 뭐 다른 작은 마루들 같은 경우는 뭐 반평, 0.5평 정도 들어가는 마루가 있고, 박스당 한 평, 뭐 거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한 평인데 실적으로 한 평 계산해서 갖고 왔는데 당연히 모자라죠. 한 평이 몇 회배예요? 3.3제곱미터와 한 평이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 근데
그 마루를 까는데 이게 자재가 우리가 아까 3회비라고 했잖아요. 그 0.3회가 일단 부족해요. 우리가 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로스. 로스가 말 그대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현장의 상황마다 달라요. 뭐 깎이는 데가 많고. 근데 그런 로스율을 좀 반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기본으로 얼마를 반영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현장 상황마다 다르죠. 제 생각엔 한 10%에서 15%는 그래도 못해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남은 자재들을 주고 오잖아요. 왜? 다음 AS를 위해서. 이 자재들을 그냥 다 갖고 와도 되는데 한두 박스 남게 시켜요. 그리고 한두 박스 남고 저희가 반납을 하고.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 그대로 보이시죠? 합판에 LPM이나 HPM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찍히거나 문제가 생겨서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럼 얘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뚝! 바로 떼서 교체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얘네 이렇게 다 홈과 이렇게 끼움식으로 돼 있어요. 이 끼움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를 교체해보고 찍힘을 보수해보고 그 다음에 마루를 직접 일부 한번 깔아보고 이런 과정을 이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 짓고 고치고 뚝딱 뚝딱 고치고 집 짓고 뚝딱 뚝딱 우리 손으로 지어보자 함께 배우고 직접 고치자 망치질